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웅보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항상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계세요. 제발 임영웅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너무 근황이 궁금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집 앨범은 도대체 언제 발매가 되는 거냐. 자,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중요한 내용을 좀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내용이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AI 임영웅이 부른 찬양, 찐 은혜를 담았을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무단 발췌한 이 심각한 유튜브 영상이요. 결국에는 기사에도 회자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지난 6월 말 공개된 임영웅 찬양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은혜로운 CCM이라는 제목의 영상엔 무려 72만 조회수.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무려 2배 이상 엄청난 조회수가 폭등했습니다. 이 추세면은 100만 조회수도 가능할 지경이에요. 댓글만 4천여 개가 달렸다라고 하는데요.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광야를 지나며 등등등 6곡을 불렀다 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눈을 감은 채 감정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이 화면 내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임영웅의 찬양에 놀라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라고 해요. 임영웅의 목소리로 찬양가를 듣게 되다니 놀랍다. 더 많은 찬양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달라. 이런 요청들. 또 임영웅 찬양들을 사람들이 듣고서 또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라는 응원까지.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찬양 영상은 진짜 임영웅이 부른 게 아니다. 임영웅 찬양을 올린 제작자는 영상 설명란에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 지원으로 합성된 음성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댓글들의 반응을 지켜보자면 제작자의 공지를 보지 못했거나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 가짜에 현혹되지 말라 라는 날선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다. 합성한 목소리를 뒤늦게 알게 된 네티즌은 본인의 허락도 없이 목소리를 훔쳐서 버젓이 진짜인 양 영상을 만드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분노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소천사님들의 반응하고도 똑같았죠. 결국 이 영상은 임영웅님이 크리스천이다라는 이상한 오해를 만들게 했고 초상권을 무시했다라는 점 등에서 피상적인 문제점까지 드러냈다. 다른 차원의 논쟁도 불거졌는데요. 임영웅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AI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혼 없는 기계가 만들어준 복음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목소리와 얼굴과 이름이 이렇게 특정인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내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법조항 자체가 현재 굉장히 미비하고 부실하고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고 있질 않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보이콧, 보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서 유튜브를 잘 할 수 없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글쎄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와 인기와 유명세가 막강해지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저렇게 만들어낸 특정 앨범을 발매하게 된다면 이거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암울합니다. 아직은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법률 조항 자체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유명 가수의 목소리로 다른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한 저작권을 원곡 가수가 선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나서서 이거 내 목소리하고 내 이름 갖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들 초상권에 대해서는, 이름에 대해서는 위배가 되겠지만 이 영상의 제목도 엄밀히 보면요. 트로트 가수라고 되어 있지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임영웅님이죠. 그렇다면 이 영상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 여부로서 뭐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얼굴을 갖다 쓰지 않고 목소리로만 이런 영상을 무작위로 찍어낸다면 이거 막을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표파리들을 막는 것처럼 그저 보지 않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높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규 앨범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임영웅의 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 작년에 올라왔던 칼럼이거든요. 임영웅님의 첫 정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연예계, 일반, 나아가 광고계 전반에서도 블루칩으로 통하는 인물이 임영웅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성기는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제는 가늠조차 힘들어졌다. 이름 석자 그대로 탄탄대로 위에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그런 위상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처럼 중요한 정규 데뷔작 발매를 위해 이만큼 완벽한 상황은 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2곡을 들고 가수로서 임영웅님은 정규 앨범을 발매했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맞다. 임영웅은 가수다. 그는 자신의 곡을 직접 쓰지 않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노래를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부르는 가수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런던보이, 모래알갱이까지 이제는 자작곡을 발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싱어송라이터가 아니었던 1집 정규 앨범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완성도와 노래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극찬 평가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아주 놀라운 앨범이다. 이후 가장 오래 유지될 법한 임영웅 노래 세계의 기준을 넌지시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1집 앨범은요. 임영웅님 스스로에게 각별한 작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의 1집은요. 임영웅님이 직접 밝힌 가수 임영웅의 음악적 방향이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 그는 앞으로 트로트와 발라드만 부를 생각이 없다라는 걸 장르의 문을 열어 확인시켰다라고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즉 데뷔 앨범 자체를 나는 영웅이다 라는 자신감 어린 타이틀로 치렀으니 다음 앨범은 영웅의 음악은 이런 것이다 라는 예술적 자존감으로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을 해요. 2집 앨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됐을 시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장르로서 임영웅님의 자작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초대박 앨범일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함께 곡 작업에 들어가는 작곡가분들 어마무시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달을 드렸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조용수 작곡가님은 이제나마 믿어요 노래 한 곡만으로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제나마 믿어요 저작권료가 입금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이 노래 덕분에 롯데타워로 이사까지 가능해졌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까지 당시에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한 곡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임영웅님이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을 공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소씨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조용수 작곡가님이 이미 최근에 제주도에서 만나기 이전부터 강남 쪽에서 목격이 됐을 당시에 분명히 앨범 작업과 관련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실제로 제주도에 내려가 조용수 작곡가님과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인스타 라이브로 직접 공개했어요. 사실상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과 함께 2집 앨범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인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발매될 또 다른 작곡, 싱글 앨범일지는 아직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이적 작곡가님 역시 마찬가지죠. 이적 작곡가님 역시 임영웅님의 노래 덕분에 방송가에서 마주치면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예능인의 한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뮤직비디오, 유튜브 영상 조회수만 수천만 뷰가 나왔죠. 그 저작권료의 대다수를 가수보다 작곡가인 이정님에게 더 많이 갔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유재석님이 임영웅님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을 때 내가 그렇게 처진 달팽이 같은 거 한 곡 더 써달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런 이적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니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을 이 당시에도 쏟아냈습니다. 이런 이적 작곡가의 선택은 초대박으로 이어졌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대박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도대체 언제 발매가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글쎄요. 8월, 9월 저는 2집 앨범 발매는 사실상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새로운 앨범 발매 가능성은 존재해요.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8월 달력을 넘어가서 10월 달력부터 아시다시피 더 팩트 뮤직 어워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시상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시상식이 이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모래알갱이 한 곡으로 연말 시상식까지 상을 수상받는다?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래알갱이는 아시다시피 빌보드 차트에 진입이 됐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 좀 아쉽고 무언가 좀 부족하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다른 앨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시상식이 있기 직전까지 발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집 앨범은 안 나오나요? 2집 앨범은 올해 안에 나올 발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이미 임영웅님이 직접 콘서트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임영웅님의 깜짝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스타일이다 보니 2집 정규 앨범이 발매되기까지는 시간이 확실히 내년까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9월, 10월 요 시상식이 나오는 그 사이에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10월 달부터 시상식이 있으니 적어도 임영웅님의 신곡이 스밍이 되고 차트에 올라가고 기록을 세우고 판매량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8월, 9월 사이에 임영웅님의 신규 앨범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저는 싱글 앨범 발매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예전에 제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폴라로이드 노래를 녹음하던 당시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 배경, 우주 비행사와 관련된 노래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 제작곡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시다시피 최근 누구와 만남이 굉장히 잦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유튜버 궤도님과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어요. 왜 자주 만나겠습니까? 물론
방송에도 함께 출연했고 임영웅님의 관심사인 우주에 대한 연결고리도 있지만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자신의 싱글 앨범곡인 우주 배경의 노래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얻고자 최대한 우주에 관련된 사실적인 부분을 이 앨범에 담고자 유튜버 궤도님과 만나왔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궤도님도 그렇고요. 조용수 작곡가님도 그렇고 임영웅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은 임영웅님이 얼마나 진지하고 음악에 대한 진심인 것을 다 알고 있고 증언으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궤도 유튜버분 역시 임영웅님과 사적인 만남을 많이 가졌어요. 거기에 조용수 작곡가님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최근에 만남을 가졌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부분을 한번 잘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2집 앨범이 발매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싱글 앨범, 특히 우주비행사 배경으로 발매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노래가 궤도 유튜버분과 만나고 나서 잦은 개인적 만남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죠? 8월, 9월 사이에 시상식이 시작되기 사이에 임영웅님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싱글 앨범 발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수호씨의 이 예측 예정표, 발매 일정표 어떻습니까? 여기에 2집 앨범에 대한 향후 스케줄표까지 저는 이 8월, 9월 사이 또는 올 연말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2집 정규 앨범 발매와 봄 때쯤부터 우리 2022년도 때처럼 1집 정규 앨범처럼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쉬는 구간이 없죠. 싱글 앨범 모래알갱이가 나왔죠. 나아가서 조만간 임영웅님의 또 다른 신곡 앨범이 발매가 되죠. 그리고 나서 임영웅님의 연말 시상식 이후에 내년 연초에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발매와 향후 전국 콘서트까지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고 또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 흉흉한 소식들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골치 아픈 소송전이 많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는 흉악범죄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밖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고 날씨는 날씨대로 덥고 그렇다고 집에서 내가 인터넷을 하자니 속 시끄러운 뉴스 기사들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팩트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영웅시대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평안한 마음이시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가 그래서 컨텐츠와 임영웅님의 소식을 나누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 행복한 반응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죠. 수재의연금이 굉장히 본물처럼 터져나왔는데 이 중에는 이런 많은 지자체 또 많은 곳에서 단체에서 도움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영웅시대 분들 역시 지난 17일 임영웅님이 자신의 영웅시대 팬클럽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한 것을 화답하며 4억 2천만 원의 성금이 기부가 되면서 무려 6억 2,600만 원이 이 수재민들을 위해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눈부신 영향력은요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기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임영웅 팬클럽 LA 영웅시대 선한 영향력 확산에 동참됐다. 국내만이 아니라요 해외에서도 이 영향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LA 영웅시대가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서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라며 한국 소아암 재단이 밝혔습니다. 소호씨도 과거에 이곳에 기부를 좀 해왔는데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기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따뜻한 선한 영향력이 끊임없다라는 게 보여지죠.
이 LA 영웅시대 분들은요, 지금 보니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자 하며 임영웅 가수의 데뷔 7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됐다. 그리고 작은 정성을 보탰다. 작은 정성 아니잖아요. 성금 5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런 금액을 턱턱 내놓으면서 이 LA 영웅시대 분들 역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LA 영웅시대만이 아니라 뉴욕 영웅시대, 로마 영웅시대, 요렇게 전 세계의 방탄소년단의 아미 팬덤이 번져 있듯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팬덤도 끊임없이 번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임영웅 미쳤다. 이 미쳤다라는 거는 안 좋은 미쳤다가 아니죠. 아름다울 미자에 미쳤다. 아이돌 차트에서 123주째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달리고 있다. 123주 연속 1위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쭉 보니까 이 아이돌 차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연속 1위도 굉장하지만 탑3에 있는 이찬원님, 김호중씨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차이, 영탁님의 수치까지 다 합해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득표수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투표량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연속 1위, 123주 연속 1위, 깜짝 놀랄 이 기록이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특필 보도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임영웅님이 투표처에서 1등 했다, 그것도 연속 1등이다 라는 기사 기록들은요, 거의 한 주에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모두가 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LA 클럽의 선한, LA 클럽이 아니죠. 팬클럽 LA 영웅시대 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뜻깊은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MBC, 바로 경남 보이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MBC 경남 보이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정말 멋지게 울려 퍼졌어요. 보니까 이 보이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요, 윤경옥 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반인분 같은데 등장하신 이 어머님께서는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하셨어요. 근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23,000회가 넘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약 8일 전쯤에 올라온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시대 분들처럼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를 항상 듣고 열창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이분은 아예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열창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죠. 응원 댓글이 무려 173개나 달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시는 윤경옥님, 여사님, 가수님, 심금을 울립니다. 어르신, 어머님, 이 보랏빛 엽서도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고다 라는 반응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하신 것 같다라고도 했고, 또 미스터트롯 전에 보랏빛 엽서 부르시는 거 보고도 반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방금 앞에서 이분이 일반인인데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이미 방송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여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는 가수라고 해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정도로 예전부터 방송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또 보랏빛 엽서를 부르셨던 것도 대단하고, 알고 보니까 이 윤경옥 여사님이요, 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과거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등장을 하셨고, 이렇게 노래를 너무나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창원의 명물로서 대활약을 하셨는데, 요번에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굉장히
열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뿌듯하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창하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의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하시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라는 노래가 특히나 우리를 더욱더 위로해주는 것 같다. 임영웅님의 모든 노래가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가 굉장히 나에게 울림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감동과 감격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윤경훈님의 영상 조회수가 23,000회가 나오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사랑이 모이고 모여서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이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임영웅 모래알갱이 바로 미국 빌보드 차트 151위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조금 순위가 내려갔었던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요. 다시 151위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8월 2일자, 지난 3일 8월 2일자 기준으로 151위까지 임영웅님의 노래가 쭉 올라왔어요. 보니까 저번에 직전에 기록했었던 순위가 159위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다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빵 치고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빌보드 차트가 얼마나 굉장한지 이곳에 그냥 진입을 했냐 안 했냐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쾌거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진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순위가 다시 159위에서 151위까지 껑충 계단을 뛰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임영웅님의 이 빌보드 차트는 미국을 제외한 차트를 총망라한 순위죠. 특히 여기에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 멜론 뮤직의 순위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항상 스밍하고 있는 그 활동만으로도 임영웅님의 빌보드 차트 진입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그 노래의 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빌보드 차트로 빡 진입이 된다. 그러면 임영웅님의 신곡과 정규앨범 타이틀곡이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도 제대로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2집 앨범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새로운 신곡 앨범이 아마 제가 볼 땐 금방 등장을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웅보십 그리고 새로운 임영웅님의 노래를 목소리로 듣고 싶다라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시간이 문제다. 그런데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도가 제가 왜 이 만화 그림을 띄워놨느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등장한 안녕 자두야 라는 애니메이션에 임영웅님의 모습이 등장해서 기사도 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일반 대중들의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까? 빵 터졌습니다. 크크크 뭐야 최근 한가? 너무 웃긴다. 와 똑같다. 진짜 똑같아. 대박이다. 너무 웃기다. 진짜 잘 그렸다. 우리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미쳤나봐. 너무 웃겨.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얼굴을 대중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만화 사진 한 장을 보고 임영웅님이라는 거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빵 터지는 거 아닐까요? 임영웅이란 가수의 얼굴 자체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면 굳이 저렇게 빵 터질 이유도 저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대중성, 대중들의 인지도 이제 얼마나 급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 대목이죠. 그러한 증거는 또 있습니다. 지금 보니 걸그룹 아이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댄스를 신나게 추며 보여줬던 바로 애프터라이크 무대의 원곡 가수들이죠. 근데 이 아이브가
아이돌계에선 임영웅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앨범 판매량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높았다. 뉴진스, 르세라핌에 이어서 굉장한 순위를 자랑하고 있다. 구독자도 굉장히 많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돌계의 임영웅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은 트롯계랑 나아가서는 중장년층의 시니어 세대분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브라는 걸그룹도 아이돌계에서는 임영웅님처럼 평가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임영웅이란 가수가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 어떤 척도겠습니까? 대박의 척도, 탑스타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임영웅님이 오히려 댄스를 췄던 아이브를 아이돌계의 임영웅이다 라고 역으로 표현을 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하나 더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에 대해 드는 의문점이 있다. 쭉 내려보니 임영웅 따라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임영웅 팬덤이다. 기념일에 상관없이 일상처럼 기부 봉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너무 대단하다. 임영웅 팬들 초복 맞이하여 1004분께 삼계탕 봉사. 나도 임영웅 좋아한다라는 말씀도 들었죠. 야, 보이시죠? 1004인분의 삼계탕을 조리배식 봉사하셨다. 매월 정기 후원금과 김장 봉사를 하신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 54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 누적 6천만 원을 후원했다. 엄청난 음식 조리들, 정기 후원금 기부. 나아가선 임영웅 팬클럽 부산 독거노인을 위해 27회차 정기 봉사를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 봉사 기간도 기간이지만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세심하게 도와주고 계신다. 임영웅 팬클럽 중증장애시설 이용인들에게 물놀이 이벤트를 진행하여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물놀이가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물놀이 이벤트를 했다. 수재민 기부까지 이어졌죠. 이쯤 되면 진심 사회복지단체나 임영웅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가끔 보면 임영웅 덕질을 핑계로 사실은 봉사를 위해 모이신 분들 같다. 정말 찐 영웅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도 바로 이런 영웅시대 한 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촬영장 비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간만에 완가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짝 내려보니까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누군가와 함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쭉 제가 살펴보니 쌍용 자동차와 관련이 있어 보여요. 내려보니까 2020년 4월 18일경 쌍용 자동차의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스태프분들과 임영웅님이 사진을 찍었던 모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장님과 또 많은 분들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어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 라면서 이 스태프분들이 직접 임영웅님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줬던 거죠. 사실 요즘 들어서 임영웅님의 이 완가능 모습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당시 때도 스태프분들을 배려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스태프분들도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이 지금도 2집 앨범을 만들어 가면서 작곡가분들, 관련 스태프분들, 소속사분들과 함께 아마 행복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